일본이 한국과 중국으로 농경 기술을 전파한 것입니다. 일본 대표의 교수가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지만 한국 대표는 침묵을 지키다 말했습니다. 교수님, 결론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이 5,000년이나 앞섰어요.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이건 기존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말이었고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결국 한복도 일본의 문화인 기모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결국 흥분한 일본 대표의 한마디에 치열한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긴장감이 당겨졌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까지 일본 대표단이 흥분을 참지 못하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 교수이자 학자인 켈런 에이버리 톰슨 박사입니다. 오늘의 저는 조금 들뜬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지식을 교류하는 날이었죠.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로 걸어가며 거대한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안쪽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 고고학자, 학자들이 국제 농경 문명 세미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곳곳에서 들렸고 지적인 호기심과 국가적 자부심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메인 무대 뒤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기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합을 상징하는 듯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쟁을 의미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가다듬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학자로서 수많은 학술회의에 참석해봤지만 이번 세미나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동아시아 문화 전문 역사학자로서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를 깊이 연구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라고 생각해왔죠. 서구학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역시 문화적으로 풍부한 나라였지만 초기 문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의 발표들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때 회의 진행자가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두드렸어요.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농경의 기원을 탐구할 것입니다. 먼저 일본 대표단의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저명한 고고학자 타쿠미 히이라기 교수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그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동아시아에서 벼농사가 처음 시작된 곳은 일본입니다. 저희는 규슈 지역에서 10,000년 이상 된 벼 화석을 발굴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최초로 벼를 재배했으며 이후 한국과 중국으로 농경 기술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고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노트를 적었어요. 저도 흥미가 생겨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대담한 주장처럼 들렸지만 일본은 역사적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저는 조용히 한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속삭이거나 메모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무대를 주시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을 대표하는 고고학자인 이도윤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타쿠미 교수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립니다만 결론이 잘못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벼농사의 흔적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박사님은 무대로 올라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한 결의를 품고 있었어요. 그는 일본 대표인 타쿠미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타쿠미 교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고고학적 증거는 교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타쿠미 교수님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지만 이 박사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소로리 유적에서 발견된 벼 씨앗은 15,000년 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규슈에서 발견된 것보다 무려 5,000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이 이 사실을 곱씹을 시간을 주었어요. 국제학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말일까? 저는 늘 일본이 동아시아 벼농사의 개척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5,000년 전이라니. 이 사실이 맞다면 기존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었어요. 그때 이 박사님이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여러 유적지에서 발굴된 벼 씨앗과 농기구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발견이 아닙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강원도와 북한 길주 지역에서도 돌랏, 맷돌, 곡식을 저장하던 구덩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농경이 한국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를 했고 또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타쿠미 교수님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물만으로 문화의 기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한국에서 벼가 먼저 재배되었다 해도 그것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경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다른 곳에서 전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어요. 그렇다면 문화 전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역사를 보면 초기 일본 문명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속 기술, 도자기 기법, 심지어 문자 체계까지도요. 농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고대 토기와 일본의 조몬시대 토기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초기 일본의 토기에는 한국의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일본이 농업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면 왜 가장 초기의 농기구들이 한국의 것과 닮아 있을까요? 다시 한번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타쿠미 교수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슷하다고 해서 기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기술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물론 그렇죠. 모든 나라는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 초기 문명에 한국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중세 유럽이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회의장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논쟁은 사실을 보여주며 농업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였지만 감정이 담기면서 더 커다란 문제로 번지고 있었어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타쿠미 교수님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령 한국이 벼농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일본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이 박사님의 턱 근육이 살짝 굳어졌어요. 문화의 중심이라니요? 그건 누구 기준인가요? 타쿠미 교수님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창적이고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한국은 주로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여온 경우가 많았죠.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덧붙였어요.
예를 들면 의복을 보시죠. 한국의 한복은 일본의 기모노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전까지 한국만의 독특한 복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날카로운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고 다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들의 불쾌함이 확연히 느껴지고 있었어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오던 저조차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는 조용히 이 박사님을 바라보았어요.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숨죽이며 이 박사님이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이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복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기모노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어요. 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혹시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500년 전의 그림 속에는 이미 한복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긴 저고리, 넓은 소매, 그리고 높은 허리선의 치마. 현대의 한복과 똑같은 요소들이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멈췄어요. 왜 저는 이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타쿠미 교수님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대 벽화라 흥미롭군요. 하지만 그림만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그 디자인이 일본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박사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연대기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역사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백제와 신라 사람들의 의복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기록 속 복식이 한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일본이 직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도 전에 쓰인 것이죠.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이 박사님은 기세를 늦추지 않았어요. 반면 기모노는 중국 당나라 복식에서 큰 영향을 받았죠. 일본이 당나라 복식을 받아들인 것은 헤이안 시대 이후였습니다. 즉, 한복이 이미 정립된 후 수백 년이 지나서야 기모노가 등장한 겁니다. 그는 타쿠미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어느 쪽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이 박사님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하는 모습은 정말 훌륭한 반론이었어요. 반면 타쿠미 교수님이 입을 열려다 잠시 멈칫했어요. 예상보다 강한 반박에 당황한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는 늘 일본이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해온 핵심 국가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어쩌면 한국의 역할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것은 아닐까? 잠시 침묵을 지키던 타쿠미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한층 신중한 목소리였어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일본은 자신만의 문화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한국의 역사가 침묵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졌어요. 수세기 동안 한국은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를 받고 그 역사마저도 가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잊힌 역사를 되찾고 바르게 알리는 것입니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학자가 숨을 죽이고 경청했어요. 그리고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일본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명확한 서사를 기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어요.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죠. 회의장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논쟁은 이제 단순한 농업 문제를 넘어서 역사 자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베트남 역사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문화의 발전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일본이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는 역사의 상호 연결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저는 펜 끝으로 노트를 툭툭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로 연결된 역사라. 저는 늘 일본의 문화적 성취를 높이 평가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을요. 이어 중국 학자가 입을 열었어요.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자부심만을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일본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타쿠미 교수님, 일본의 역사가 훌륭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술, 언어, 농업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된 과정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타쿠미 교수님의 턱이 살짝 굳어졌어요. 저는 한국의 영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들여 일본만의 독창적인 문화로 정제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박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죠, 교수님. 아무도 일본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할을 폄하한다면 그건 역사를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증거들을 바라봤어요. 유물, 역사 기록, 고분벽화들까지 명확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걸 배우지 못했을까요? 토론은 계속됐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이 박사님의 주장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대표단도 고개를 끄덕였고 인도네시아 대표도 작은 나라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어요. 그제야 처음으로 타쿠미 교수님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그가 앞서 던졌던 강한 주장들이 이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는 메모를 확인했지만 이 박사님의 증거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반론을 찾지 못한 듯 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묘한 존경심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이들은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목소리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이 자리에 있었어요. 토론이 끝나갈 무렵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학자들마저도 인정했어요. 한국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요. 세미나가 마무리되자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파리에 올 때만 해도 저는 단 하나의 역사만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어요. 세미나가 끝났지만 대화는 여전히 홀 곳곳에서 조용히 이어졌어요. 몇몇 학자들은 노트를 넘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서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파리에 왔지만 지금은 그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니, 오히려 확장되고 있었어요. 저는 출구 근처에 있는 이 박사를 발견했어요. 그는 서류들을 가죽 가방에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 박사님. 저는 떨리지만 확신이 찬 목소리로 그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지배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믿고 왔어요. 그게 제가 배운 역사였거든요. 그러다 저는 잠시 멈추며 약간 고개를 저었어요. 순간 부끄러운 기분이 들어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들로 제 관점을 바꿨어요. 한국의 역사는 더 많은 인정을 받아 마땅해요. 이 박사는 고개를 들어 알만한 듯 하면서도 친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단지 저희가 바라는 건 딱 하나, 역사가 편견 없이 진실되게 이야기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을 음미했어요. 진실되게, 편견 없이. 저는 수년간 역사를 공부해왔지만 왜 특정 관점들이 더 강조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역사가 단순한 사실의 모음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란 걸 상기시켜주는 날이었어요. 근처에서 타쿠미 교수는 몇몇 일본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는 토론에서 졌지만 저는 그 또한 생각에 잠겨 있음을 알아챘어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그도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회의장의 밖으로 나섰을 때 차가운 파리의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에펠탑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이 센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농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물이나 날짜에 관한 것도 아니었죠. 이건 관점에 관한 것이었어요.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무시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오늘 귀중한 깨달음을 배웠고 이제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것을 공유하고 오래된 서사의 의문을 제기하며 그동안 믿어왔던 역사를 넘어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유네스코 본부를 떠나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새 페이지를 폈어요. 맨 위에 새 단어를 썼어요. 한국의 잊혀진 유산이라고요.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말할 시간이에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며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